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 시설물이 보험사고 났을 때 각각 어떻게 이제 그 피해를 구해갖고 보험금을 산정하는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현재 시설물은 비가림 시설, 농어미 시설, 해가림 시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의 축사까지 해서 네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각각 구하는 방법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뭐죠? 아무런 이해 없이 무작정 그 뭡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되지 않고 계산 문제를 풀 때도 그것을 뭐죠? 착각이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고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이 시간이 사실 거의 공부가 50% 이상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이렇게 시설물이 보험사가 났을 때 어떻게 일단 피해를 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큰 틀을 먼저 공부하고 나면 이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큰 틀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상법보험편에 있는 법 규정이죠. 그죠? 손해보험 통칙에 있는 법 규정이에요. 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사가 발생되면 손해보험은 무조건 넣고 손해액을 산정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부담금 참하고, 보험금을, 최종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그 원칙을 알아야 되겠죠.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축재해보험을 제가 1과목 끝나자마자 가축재해보험을 1과목, 2과목 먼저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축재해보험이 다 뭐죠? 손해보험의 원칙을 따르는 뭡니까? 원칙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송아지 때 가입했더라도 원령 20개월짜리가 소가 폐사됐으면 원령 20개월 된 소의 가치가 얼마인가? 그거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렇죠? 이 원칙을 알고 그리고 보면 뒤에 보면 이게 이제 예외예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혹시 있다면, 약정이 있다면 그 뭡니까? 그 약정에 의해서 신품가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농작물 재보험의 시설물들은요, 즉 뭐죠?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그리고 농어물 시설, 요 그 뭡니까? 시설들은 바로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 해당되는 거고, 가축재해보험의 축사는 이 원칙을 따르는 거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제가 왜 이렇게 사진을 오려 붙였냐면 그 보험가액을 산정할 때 있죠. 똑같은 뭡니까? 그 재료와 평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똑같은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는 지방 소재에 지었고 하나는 서울에 이제 강남 중심가에다 딱 지었어요. 그러면 이 똑같은 비용이 투입됐다더라도 이 가치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때도 중요하지만 이 곳, 어디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 이것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지방 소재는 20억이 될 거고, 강남에 건물을 줬다면 100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때와 곳에 가치로 따져가지고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재 건물이 만약에 불이 났으면 20억짜리가 불탔네고, 이 강남 소재 건물이 뭡니까?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100억짜리가 현재 피해를 입었네, 이렇게 산정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단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을 여러분께서 아셔야만이 그 다음에 뭡니까? 예외적인 사항이 이래서 이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꾸 시설물을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쉽게,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이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벤츠, 그죠? S 한 550 정도 되는 아주 좋은 차입니다. 이 신차 가격이다 칩시다. 만약에 이제 이게 현재 1억, 새 차를 살 때 1억 주고 샀습니다. 1억 주고 샀는데,
이것이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타버렸어요. 이 똑같은 차를 제가 뭡니까 구하지 못해갖고 조금 이제 색깔이 달려졌는데 오래 지내다 보니까 도색도 새로 하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1억짜리가 그대로 5년 지난 뒤에도 1억이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 뭡니까? 감가상각도 되고 뭐 이래 되다 보면 5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죠? 2천만 원 정도 이제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5년짜리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면 샀을 때 1억 주고 샀지만 일 때 뭡니까? 손해가 얼마나 났나? 피해를 우리가 그 피해를 산정해야 되잖아. 야, 보험사고 났어. 이 차가. 야, 얼마쯤 피해가 났지? 이거를 산정할 때 뭘 기준으로 산정하죠? 그렇죠. 요 사고 났을 때 현재 요 차의 가격이 얼마인가? 요걸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걸 기준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한 50% 피해 났다. 예, 뭐 이거 큰 틀로 해갖고 한 50% 정도가 피해 났어. 차 전체에 50%가 피해 났어. 그러면은 얼마가 피해 난 거예요? 예, 2천만 원짜리 현재 2천만 원 시세니까 2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이 피해가 난 거예요. 50%니까 그렇죠. 요렇게 뭡니까 한다라는 것이 이게 원칙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원칙이고 뒤에 그 법조문 뒤에 보면 또 어떻게 되죠? 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뭡니까 산정할 수 있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당사자 간에 미리 야, 이 사고 언제 났든지 상관없이 새 차 샀을 때 가치 가치 신품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약정을 맺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죠? 2천만 원짜리가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1억. 예. 그 신품가액이 우리 지금 현재 농작물 재보험은 다 뭘로 돼 있다? 그 용어를 재조달, 다시 조달했다. 그러니까 이 신품가액인 거예요. 그렇죠? 재조달가액이 바로 신품가액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따져가지고 뭐죠? 피해를 산정해야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록 2천만 원짜리 가 현재 사고를 났지만 처음 샀을 때 이 가격, 이 1억, 새로 샀다면 1억이죠. 예. 1억을 기준으로 50% 피해 났네 갖고 얼마를 줘요? 손해를 5천만 원으로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겠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게 맞겠죠. 이게 그죠? 현재 피해가 2천만 원짜리 중에서 50% 피해 났으니까 1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니까 이렇게 산정하는 게 맞는데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다면 그 제조달가액,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하면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위반되죠? 따지고 보면 2천만 원짜리가 피해 났는데 지급되는 보험금은 5천만 원을 뭡니까?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안 맞죠. 실손 보상의 원칙에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원칙 이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 단지 현재 우리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의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농업인 시설물은 특히 이제 그 해가림 시설과 농업 시설물은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을 가입하면 이 제조달가액으로 뭡니까? 평가를 하고 비가림 시설은 무조건 넣고 제조달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2천만 원짜리가 50% 피해 나서 1천만 원만 피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을 지급하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 왜 손해보험에 위배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 여러분께서 아주 뭡니까? 이걸 갖고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농작물 재보험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인가요? 그렇죠. 예,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이니까 당연하게 뭐죠? 예, 실손보상의 원칙에 벗어나더라도 뭔가 더 많이 지급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뭡니까?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여기는 제조달가액으로 산정하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그리고 농업인 시설물 요 세 가지는 제조달가액으로 산정해서 손해액을 평가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뭡니까? 구분이에요. 가축재보험의 축사랑 다른 거. 그쵸? 가축재보험의 축사는 현재 가액으로 산정하고 농작물 재보험의 그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농업인 시설물은 제조달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우리 가축재보험은 다 보면은 비례보상을 일부 보험으로 들게 되면 가축이든 축사든 어떻게 되죠? 비례보상을 했습니다. 그죠? 당연하게 일부 보험은 비례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뭡니까? 신차 가격이 1억인데 1억짜리를 만약에 1,000만 원을 들었다 칩시다. 1,000만 원을 든 상태에서 2천만 원 요 시점에서 5년 사용 시에 2천만 원이잖아요. 요럴 때 사고 났다 칩시다. 그러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게 만약 100% 피해 났다 치면 손해액이 2천만 원일 거 아닙니까? 사고 당시 그죠? 예, 2천만 원이 손해액이 발생되는데 보험 가입을 1,000만 원만 들었는데 2천만 원을 지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뭡니까? 상법보험편에서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험 가액의 일부를 이 가액 2천만 원인데 이것의 일부 1,000만 원만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들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 예, 보험 요 금액이라는 게 보험 가입 금액이죠. 예, 제 상법보험편 강의 들은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법에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구분해 놨는데 1,000만 원을 들었어. 예, 1,000만 원인데 가액은 2천만 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50%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이 그렇죠? 예, 50%만 들었으니까 그 50%만 보상할 책임을 진다. 바로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부 보험인 경우는 비례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작물 재보험은 제가 그래서 생산비 보장에 뭡니까? 시설 약물을 먼저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서 일부 보험으로 들을 때 어떻게 한다?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으로 그냥 뭡니까? 우리가 산정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PL로 이렇게 구해버리면 뭡니까? 비례 보상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가입을 얼마쯤 했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그걸로 따라서 피해를 구해버리니까 그쵸?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뭡니까? 보험 가액으로 대부분 손해보험은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뭡니까? 손해액을 산정했으니까 이거 50% 들었네 하면은 어떻게 되죠? 다시 50%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보험 가액 금액 밑에 나누기 보험 가액 이렇게 이제 뭡니까 비례보상한다고 이론서에 안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1억짜리를 1억에 가입했어. 1억짜리를 1억에 가입했어. 이런데 뭡니까 5년 된 시점에서 사고 났다. 보험 가입이 2천만 원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되죠? 초과보험 들었어요. 이럴 때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농작물 재보험은 보험 어떻게 초과보험 들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이 되지만 일반적인 손해보험에서는 어떻게 한다? 1억 들었으니까 1억을 최고로 이제 뭡니까?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1억을 가입했어요. 1억짜리니까. 그런데 5년 지난 뒤에 사고 났어.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에서 만약에 100% 피해 났다? 손해액 2천만 원. 그냥 2천만 원 지급하면 돼.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초과 보험일 때는 아무런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축재보험에서. 그래서 가축재보험에서 사실 여러분께서 공부를 다 끝낸 거예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도. 뭔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일 때 비례 보상한다. 요거만 여러분께서 하나 더 딱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비례 보상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에만 적용된다? 해가림 시설하고 축사에만 적용돼요. 그 비가림 시설과 농업 시설물은 뭡니까? 이 비례 보상도 적용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봐보세요.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비가림 시설과 농업용 시설물은 다른 약정이 있단 말이에요. 요 약정으로 인해서 뭡니까?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즉 요 보험 금액이 다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라면 무조건 놓고 비례 보상하지 않고 그 금액을 그대로 다 지급하도록 이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법보험편에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일부 보험인 경우는 어떻게 뭡니까? 적용되는지 이것만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그 각 시설물을 공부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그렇죠? 미리 여기서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큰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뭐 비가림이 어떻고 해가림이 어떻고 여기는 뭐 비례보상 하네 여기는 비례보상 안 하네 그 아무리 해봐봐 막 그냥 그 다음에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에 따라서 현재 약관이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공부하면 그냥 너무 쉽게 머릿속에 팍 그냥 그대로 들어와 박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부 보험, 요것도 제가 다 이제 상법보험편. 그래서 제가, 야, 1차 시험의 그 상법보험편에 대해서, 이 강의를 참 많은 분들이 듣기를 원했는데, 너무 쉽게 그 1차 시험이 출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강의를 별로, 이 본 강의를 거의 안 듣더라고요. 이 피가 되는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요것도 이제 제가, 상법보험편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그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요 있죠. 원칙은, 보험가액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 즉, 그죠? 비례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건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야. 원칙인데 그 원칙은 다 어디에만 지금 적용되고 있다? 가축하고 축사 이런 데만 다 원칙이 손해보험에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딱 하나 이제 해가림 시설만 해가림 시설이 뭡니까? 지금 이제 감가상각도 안 하도록 돼 있지만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이 지난해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놓고 뭡니까? 축사랑 똑같은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요 해가림 시설은 원래 태생적으로 손해보험의 어떤 그 뭡니까? 원칙을 조금 이렇게 흉내내려고 만들어진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현재 비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례 보상하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 비례 보상 이런 거 하지 않고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이어도 비례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과 노흠 시설물의 계산 문제 딱 나오면 이거는 뭡니까 보험 가액이 얼마인지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가축 축사 해가림 시설만 문제가 딱 나오면 야 요거 보험 가액이 얼마고 뭡니까 보험 가입은 얼마였지 이걸 따져가지고 일부 보험인지 아닌지를 먼저 딱 체크를 해놓아 버리면 요 일부 보험이 딱 일부 적어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거 손해액을 산정할 때 비례 보상 해버리면 끝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려고 이제 요 강의안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어? 딱 두 가지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지난해 시험 문제일 겁니다. 잘 봐보시면 알지만 요게 이제 가축이고 축사 문제잖아요. 가축이나 축사는 무조건 놓고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고 보험 가액이 얼마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비가림 시설이나 노흠 시설물에는 보험 가액이 얼마다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가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일부 보험인지 뭐 초과 보험인지 판단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가축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또 하나 뭐요? 그렇죠. 해가림 시설 요 세 가지 경우는 반드시 문제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액이 반드시 이렇게 나온다.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야, 이거 벌써 해가림 시설은, 야,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이걸 먼저 딱 찾는 연습.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 중요시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따로 이제 그 뭡니까 강의하면서 야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됩니다 하고 또 안내 드리죠. 그것만 여러분께서 잘 하시면 공부할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이 시설물도 오늘 지금 이렇게 제가 강의한 내용 정도만 아시면 벌써 50% 이상 끝난 겁니다. 나머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다시 계속 반복되는 공부를 할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단지 이제 비례 보상함에 있어서도 가축하고 축사는 손해액을 산정한 이후에 비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을 자금을 해야 되겠고요. 해가림 시설은 이상하게 비례 보상을 나중에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이후에 거기서 비례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뭐 손비자, 손잡이 요것도 아마 가축 재보험 제가 강의할 때 벌써 다 강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요런 부분만 여러분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냐 하면 바로 요 정도밖에 요거예요. 달랑 요걸 갖고 이거를 헷갈려 하시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미리 한번 가볍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산비 보장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고 다 결국 뭐였어요?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를 뭡니까 가장 중심으로 공부를 했죠. 그죠? 그거를 하고 나니까 그냥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이 그냥 뭐 눈에 톡톡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뭡니까? 시설물은 결국은 뭐요?
자, 여러분들 예쁜 손자 계시죠? 제가 예전에 그 뭡니까? 1차 과목 강의할 때 요 손자를 그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손해를 산정해서 자기 부담금 차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지급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이 손해를 어떻게 산정한다?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그렇죠. 그 농작물 재보험 품목들은 대부분 다 이 손해를 그렇죠. 제조사를 가액으로 산정하고 축사는 어떻다? 감가상각가 현재 가치로 산정을 하면 된다. 그걸 산정하고 두 번째로 뭡니까? 가축 축사 해가림 시설은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형태처럼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입하고 비교해 갖고 그 뭡니까? 가입 금액이 적어. 현재 사고 당시 보험 가입보다 적어. 그러면 일부 보험이잖아요. 일부 보험일 때는 아이고 비례 보상이 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이제 가축 축사는 손비자라고 하고 해가림 시설은 손자비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담금을 이제 산정하면 되겠죠. 그죠? 자기 부담금 산정하는 건데 이 자기 부담금은 농작물 재보험의 시설물들은요. 손해기요 산출된 거 있잖아요. 여기서 10% 요게 이제 자기 부담금이에요. 10%가 자기 부담금이고 가축하고 축사의 자기 부담금은 손해에서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이제 10%가 아니라 뭡니까 5% 가입했다 뭐 10% 가입했다 20% 가입했다 그러면 그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도록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요 이제 이 자기 부담 비율하고 이렇게 산정한 값하고 뭐죠 50만 원이라든가 뭐 200만 원이라든가 그런 것과 또 이제 비교하는 게 있죠. 질병 위험 보장이라든지 뭐 폭염 위험 보장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최소 200만 원 이상을 차감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그것과 따지는 거고, 축사 같은 경우는 풍수설진 사고일 경우에는 최소 얼마를 뭡니까 자기 부담금을 내죠? 50만 원, 그죠? 그거 이제 더 알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세부적인 한두 개 정도만 더 이렇게 살을 덧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손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물 같은 경우는 뭐 태풍으로 시설물이 쓰러졌다, 폭삭 무너졌다, 그러면 그거 그냥 계속 방치하고 새로운 그 시설물을 거기다 설치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치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에요. 그렇죠? 요것이 대부분 무조건 놓고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것 또한 비용을 인정을 해주는데 그 만약에 뭐 그걸 갖고 10억 썼어 이런다고 10억을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요런 것을 이제 그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권 보존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손잔대 비용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보험 사고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입했어요. 그런 것들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뭡니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죠? 또 뭡니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니까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축 축사가 원래 이게 손해보험의 원칙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미차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재 그 농작물 재보험의 3대 시설은 뭡니까 어디는 이렇게 원칙대로 따르고 어디는 안 따르고 막 이렇게 좀 혼용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께서 요거 하나가 이제 조금 이제 왜 농업 시설 다른 데는 다 해가림 시설만 이렇게 비례보상하고 농업시설을 안 하고 원칙을 안 따르고 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농업시설만 어떻게 되죠? 자기 부담금을 미차감을 손잔대 비용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을 미차감해요. 조금 요거 하나가 이제 여러분께서 뭡니까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것도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농작물 재보험을 운영하는 부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농림축산 그래서 농업시설물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손잔대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 차감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공부할 내용 거의 50% 이상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깨진도 고치기에서도 한번 이렇게 안내를 드렸지만, 오늘 또다시 이제 더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산형 문제 풀 때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내용이 뭔가 그걸 갖고 다시 이제 재구성해 가지고 강의안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이 강의에 대해서는 꼭 반복하셔갖고 완벽하게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각각 이제 각 시설물별로 뭡니까 그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